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요즘 검찰의 속내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수사도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끝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청와대가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게 좀 이상한 구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정보 문건, 물론 표면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정권의 문건을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작성된 문건들도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법설 시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이네요. 네. 지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양측 관계자들을 각각 따로따로 만났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예전에 국회에서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거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을 말이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무엇하고 오버랩이 되느냐면은 갑자기 이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그 정부안이 사개특위에 이제 제출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예. 사실은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불만 사항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개특위에 제출된 이후에 손혜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막 급물살을 타듯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혹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하고 또한 이제 게슈타포 문건이라고 해서 그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제출된 이 검찰의 문건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김태우 전 수사관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상당히 언론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도자료도 내고 또 아주 센 그런 워딩도 하고. 근데 저는 썩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특이하다라는 건 했었지만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박형철 부패비서관이 민정 라인에 너무 충성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조국 만세 이런 식으로 건배사가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 전부 다 소위 찌질하다네. 이런 것까지 무슨 기자회견 하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고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갑자기 검찰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으로 혹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엄청나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전에 했던 얘기가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라서 김태우 전 수사관 자체가 언론에 엄청나게 잘 대응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검찰하고 경찰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제 본인들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자기 밖으로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 김태우 특감반 전 수사관 이 수사. 네네. 저희도 수사를 배당을 할 때 기사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 이것이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고 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 수원지검에 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좀 이게 왜 안 다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동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그 담당 부장판사가 주진우 부장검사죠. 이 주진우 부장검사를 좀 보니까 세월호 당시 때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 때 2016년이군요. 세월호 당시가 아니고 2016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비슷한 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네. 예, 또 같이 활동을 했었고 아주 그 긴밀하게 같이 긴밀하죠.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특수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수사를 이쪽으로 맡겼단 말이죠. 그렇죠. 검찰은 이게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 이제 그 개인이 가지는 뭐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중앙지검에서 맞는 게 맞지 않는 이런 네. 얘기 사실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김태호 전 수사관하고 사실 같은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제 조국 수석은 동부지검, 그다음에 김 전 수사관은 수원으로 이렇게 각각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좀 합니다. 왜냐하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게 원래 먼저 그 시작이 됐었으니까 그쪽으로 네. 같이 맞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부장검사가 지금 그런 식의 이 정권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그런 것들이 혹시 수사에 반영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원래는 피고발인 혹은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배당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뭐 전혀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건은 얼마나 각각 잘 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한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네. 여기는 이제 그 언론도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계속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청와대가 뒤에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뭐 체크리스트다 아니다 뭐 기존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구구절절하고 구차하게 설명을 사실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설명에 맞득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예컨대 뭐 김현민 전 환경공단 감사를 표적으로 지금 해서 이 블랙리스트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지시했다거나 이런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는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전에 있었던 관행이냐 아니냐. 예컨대 기존하고 지금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은 사실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기존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좀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건 뭐 그렇게까지 심한 직권남용을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관행이 잘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이번 정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이것을 기존 정권의 블랙리스트하고 똑같이 볼 것인가,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이제 이거가 아마 제가 보기엔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주진우 네네. 부장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기간을 2016년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하셨죠? 2014년부터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이 경찰청 정보라인 네네. 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청와대도 그렇고 그렇죠. 경찰도 그렇고. 네,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간에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제 경찰이 만들어낸 그 문건을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연관성이라던가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특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건들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것까지 다 볼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영포 빌딩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겠죠. 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한 1000건 정도의 문건이 작성이 됐는데 게다가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작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속내가 과연 뭘까? 이런 측면에서 되게 불편해하고 있다, 경찰은. 그리고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검찰에서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해놓고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자치 경찰제와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뭔가 좀 바터제로 혹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름도 참 멋있죠. 게슈타포 문건. 네네. 검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건넸다라는. 그렇죠. 야당이 이제 사개특위 의원 일부에게 이제 넘겨졌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예전에 이제 게슈타포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이름을 더 씌워서 지금 현재 경찰에게 만약에 정보까지 모두 통화를 하고 특히 수사를 일부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게슈타포 정치하고 똑같지 않냐, 게슈타포 경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게슈타포 문건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찰이 매우 기분 나쁘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 공안하고 똑같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중국 공안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먹칠하고 있다 이런 얘기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옳은가? 근데 이게 사실은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또 물론 한편으로는 마치 그게 당근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죠. 사실 그게 족쇄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 일부 좀 완화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했지 경찰이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검찰총장이 사실은 되게 머리를 잘 쓴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이 지금 좀 우위에 서 있고 경찰이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양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한편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패싱시키는 이 현재 정부가 좀 우리는 불만이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이 검찰의 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시간이 네네.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버닝썬 수사. 네네. 버닝썬 수사는 이 마약 수사만 하고 네네. 경찰과 유착 관계는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유착 관계가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은 또 하나의 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꽃놀이 패를 또 가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게다가 또 이제 버니선 갑자기 철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지금 또 그게 언론화되니까 또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현재 구조화에서는 검찰이 사실은 패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직까지 이게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게다가 경찰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특히 이 생활안전과에 계시는 경찰분들은 주변에 있는 유흥 밀집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특히 전형적으로 나온 이 강남서 이외에 플러스 여러 곳에 이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방향이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국민 여론이 더 많은데 이걸 만약에 검찰에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대대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부패한 경찰이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 역시 경찰한테는 수사권 주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금 보였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네네. 소식을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VIP룸, 버닝썬 VIP룸을 경찰이 들어가서 3D 네, 3D 로 촬영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증거물들 더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검찰 지금 이제 수원고검장이 이금노 전 네네. 대전고검장이 됐는데 네. 이금노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수 차관도 있지만 검찰총장 잠정 후보군으로 그렇죠. 예. 거론이 됐다가 수원고검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멀어졌죠. 총장 후보에서는 멀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유석열 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결국 이제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를 하는 경우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 또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윤대진 차장 같은 경우에 원래 또 그분이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다가 지금 이게 또 중간에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인사권 때문에 이제 좀 사실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권을 가지고 혹시 정부에서 뭔가 좀 본인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지금 되새겨봐야 될 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로 오픈을 했다가 서울중앙지검장 갑작스럽게. 얘기로 또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농단 수사로 해서 이 검찰의 인기가 역사상 최대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이 인기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 반사적인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언제든지 예전처럼 다시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겉만 보면 검찰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결국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생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또 다른 시험의 무대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국민이 잠시라도
잊지 않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법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